좋아요, 한번 세어봅시다. 1.6km 뛰기, 풀업 100개, 푸시업 200개, 스쿼트 300개, 그리고 다시 1.6km 뛰기. 머프 운동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들어 보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제가 30일 연속으로 머프 운동을 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 도전 수락! 우선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최근에 크로스핏을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저도 마침내 정기적인 체육관 운동과 크로스핏 운동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크로스핏 운동은 훨씬 더 격렬한 순환식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날은 다리 운동하는 날이고 어떤 날은 팔 운동하는 날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크로스핏을 하면 각 운동을 하는 동안 거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게 돼요. 제가 이 도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제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꽤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체육관에 가고 운동할 때 웨이트와 심장 강화 운동을 합니다. 제가 만약 운동 초짜였다면 저는 절대로 이런 도전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고요? 건강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체육관 경력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몸이 이 시련을 확실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상의했답니다. 머프 운동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께 확인받은 후에 저는 친구에게 운동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가 말해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복에 운동하지 마세요. 효과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몸에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몇 시간 전에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세요. 또한 운동 30분 전에 단백질 바를 먹는 것도 좋습니다. 첫 달리기에서 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워밍업이니 여기에 에너지를 다 낭비하지 마세요. 세트를 나누세요. 아무리 건강해도 100개의 풀업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그냥 지쳐버릴 뿐입니다. 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운동 사이에 30초씩 쉬세요. 운동을 반쯤 하고 나면 땀을 닦고 물을 마시는데 3-4분 정도 투자하세요. 자, 그럼 현재로 되돌아와서 이 모든 팁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나저나 클래식 머프 운동을 할 땐 9kg짜리 베스트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걸 잊어버렸네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제겐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운 좋게도 우리 동네에 풀업을 할 수 있는 철봉이 있는 야외 체육관과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작은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도전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죠. 몸에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셨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외에는 첫날 전에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1일째, 자 갑니다. 몸도 꽤 좋아서 처음 1km를 달리는 것은 꽤 쉬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진행한 20세트에는 5개의 풀업, 10개의 푸시업, 15개의 스쿼트가 포함됐어요. 하는 도중 운동량을 좀 더 가벼운 버전으로 아니면 반머프 정도로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달리기를 완주할 무렵에는 처음에 선택을 고수하기로 했죠. 물리기 없기. 운동을 마쳤을 땐 샤워하고 출근할 힘이 거의 없었어요. 2일째, 이런. 다음날이 되자 온몸의 근육들이 쑤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었던 거죠. 스트레칭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스트레칭은 운동 후 몸이 쑤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뛰기 전에 스트레칭을 했죠. 비록 몸 안의 근육 하나하나가 불타는 듯하고 쉬자면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계속 나아가고 싶은 의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리기 이후 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0분 정도 공원 벤치에 누워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 피곤함은 저의 하루를 훨씬 생산적으로 만들어주는 에너지의 원천으로 바뀌었답니다. 7일째, 첫 주는 순조로웠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매 회가 끝난 후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쳤지만 말이죠. 이건 정말 정직한 운동이라 유행을 바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지 않아서 기뻤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머프 운동을 할 수 있게 심지어 2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졌죠. 솔직히 말해서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의심이 있었고 제가 며칠 이상은 버티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었답니다. 12일째, 두 번째 주 중에 제게 희망을 주던 태도를 망치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 운동을 끝내고 나서 모든 게 괜찮았거든요.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갔죠. 음식은 맛있었지만 저녁이 되자 어지럽고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식중독에 걸린 거였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내일 운동을 빼먹을 순 없어였어요. 내일도 도전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13일째, 과정이 아니라 다음날 아침은 힘들었어요.
극도로 쇠약해진 기분으로 침대를 벗어났습니다. 배는 아직도 꾸르륵거렸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사라졌어요. 계속 제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그만두고 몸에 휴식을 좀 줘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했던 운동은 제 인생 통틀어 가장 힘들었던 것 같네요. 15일째. 시련이 절반 정도 지나고 나니 제 몸에 첫 변화들이 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며 셔츠와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를 입었을 때 셔츠가 제게 너무 꽉 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아하니 등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커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뻤지만 이렇게 빨리 옷들을 새로 사야 할 줄은 몰랐네요. 21일째. 3주차의 시작은 제 도전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격렬한 훈련을 시켜서 몸이 그냥 화가 났나 봐요. 그리고 결국 제 사고방식이 엉망이 됐죠. 도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일어나기 싫었고 한 번쯤은 운동을 건너뛰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에 이걸 시작한 이유를 떠올려 봤어요. 제 자신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그간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훈련하는데 혼신의 의지를 쏟았고 저는 해냈습니다. 30일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오늘이 도전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에 한 달은 너무 벅차게 느껴졌었죠. 하지만 차근차근 하루하루 드디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운동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운동 중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그 고통과 피곤함이 저를 성가시게 하지도 않았고요. 이걸 승리했다는 걸로 기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결과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먼저 힘이 훨씬 더 세졌어요. 며칠 전에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왔었거든요. 그의 아파트는 새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는 아직 작동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물건을 가구를 포함해서 4층까지 모두 옮겨야 했어요. 쉬웠다고 할 순 없지만 전보다 훨씬 힘이 더 세진 것을 느꼈어요. 또한 몸이 더 뚜렷해졌어요. 특히 등 근육이 말이죠. 수치를 측정한 것은 아니지만 제 등이 더 넓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게다가 1.8kg 정도 늘었는데 모두 순수한 근육량이죠. 운동할 때마다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것이 제 역할을 한 것 같네요. 게다가 식스팩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만의 헌신과 끈기에 제 스스로도 놀랐죠. 이제 저는 한계는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있는 경험을 한 것에 너무 감사해서 저는 헬스클럽 회원권을 매일 하는 머프 운동과 맞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저랑 같이 하실 분 댓글에 소리 질러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많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